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얘기인데요. 국세청이 오직 세금을 더 거둘 목적으로 내 계좌를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를 할 때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라면 자금 출처 조사 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최근에 500만 원, 50만 원 가족 간 계좌이체도 실시간으로 AI가 감시를 해서 세무조사를 한다. 가짜 뉴스가 퍼져 있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난번에 이건 팩트 체크를 해드렸고요. 괜히 선량한 사람들 겁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가짜 뉴스가 아니라 오늘은 진짜 세무조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금 출처 조사가 뭔지 짚어보면요. 이름 그대로예요. 그 돈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돈의 출처를 밝히라는 국세청의 요구인데요. 근거는 상속증여세법 45조, 시행령 34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 제목 자체도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 사람의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봐서 자기 힘으로 재산, 여기서 주로 집이겠죠. 가력으로 집을 샀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 부족한 금액만큼을 증여로 추정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의 기본적인 관점은요.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금액이 분명히 있다는 거거든요. 부동산, 특히 고가의 집을 살 때 혹시 몰래 증여받거나 소득세 안 낸 돈으로 산 것 같은데 하는 의심을 할 만한 사람들을 세무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장을 받으세요. 당신을 증여세 혐의로 세무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번도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없는 분들에게 이런 게 날라옵니다. 지금 수억짜리 집을 사셨는데 어떤 돈으로 샀나요? 증여받고 신고를 안 한 것 같으니 그게 아니라고 당신이 스스로 입증을 해보십시오. 아니면 고지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상당히 친절하게 그 뒤에 이런 종이도 한 장 끼워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당신의 권리를 침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통보를 받는 분들을 위한 영상도 곧 준비를 할 건데요. 오늘은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오해 3가지를 짚고 갈 건데요. 이 오해를 걷어내셔야 안 받아도 되는 자금 출처 조사를 막을 수 있고요. 설령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추징세액을 최소화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안 나온다. 고액 연봉자 또는 전문직이나 이 사업소득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버는 분들은요. 내가 매년에 억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이번에 집 살 때 대출도 적당히 받았으니까 나를 털겠어 하다가 일격을 당합니다. 이 유형의 분들은 먼저 국세청의 PCI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해요. 16년이 된 국세청의 자체 시스템인데요. 2009년에 구축이 돼서 벌써 상당한 정보가 쌓여 있고요. 꾸준히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P는 자산의 약자고요. C는 소비, 그리고 I는 소득의 약자입니다. 지난 5년간 이 사람 순자산이 5억 증가했고 쓴 돈은 2억 정도예요. 그럼 이 사람은 7억이 수중에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순자산이라고 표현한 건 10억짜리 집을 5억 대출 받아서 사면 이 대출만큼은 빼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산과 소비를 더하고 그게 내 소득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산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신고된 소득을 보니까요. 이 5년치가 3억 남짓이에요. 그리고 자력으로 번 돈 말고 증여세 신고가 된 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7억과 3억 사이에 4억이 비고 있죠. 이걸 바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람마다 당연히 다 다르겠죠. 이 출처 부족 금액이 차이가 클수록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소득만 본 게 아니라요. 지출도 본다는 점이 중요해요. 연말정산할 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끄는 게 전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국세청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난 5년간 내가 쓴 돈을요. 해외에서 신용카드 긁은 거, 해외 송금 내역도 1만 불 이상이면 전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내 가계부를 내 대신 써주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부모님께 현금을 때때로 간 거, 꼬박꼬박 현금 영수증 끊고 카드 마일리지 쌓고 백화점에서 실적 채우려고 본인 신용카드로 계속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딱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신용카드 포인트 몇만 원, 이 소득공제로 연말정산 때 몇십만 원
동안 환급받겠다고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을 높이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중에는 부모님이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거 구입할 때 대신 결제를 해드리고 이런 게 한두 번은 문제가 안 되지만 매년 꾸준히 쌓인다고 하면 개인의 PCI의 이 소비 내역을 너무 늘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소득자라고 자금 출처 조사를 안심할 수 없는 이유예요. PCI가 단순한 더하기 빼기 같아도 상당히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이거든요. 짬짬이 부모님이나 누군가에게 몰래 무언가를 받아도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빠져나갔을지 몰라도 이 국세청이 PCI라는 덫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자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딱 걸리는 겁니다. 또 이 시스템이 좋은 점은요, 이 국세청이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이렇게 조건값을 주는 거예요. 현재 기준 이 조정지역은 서울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인데요. 여기서 20억 이상 집을 산 20대에서 30대 중에 부족한 소득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 이런 식으로 조건값을 구체적인 액수로 줄 수도 있고요, 퍼센트로 줄 수도 있어요. 국세청이 낸 보도자료를 저는 매일 확인하는데요. 가끔 어느 직업 또는 지역, 연령대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했다, 기획감사를 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게 PCI를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20대, 30대 초반이나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40대도 조사 사례가 많고요. 50대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오해는요, 인터넷에 잘못 알려진 정보 때문이기도 해요. 연령별로 얼마까지는 집을 사도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아니다 하는 기준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게 40대는 4억까지는 괜찮다고들 알고 있으시거든요.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닌 게 이 국세청의 내부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연령별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20대는 최대 1억이고요. 30대는 최대 2억, 그리고 40대는 4억입니다. 그래서 40대는 집 살 때 이 PCI로 부족한 금액이 4억을 안 넘기면 괜찮다, 이렇게 퍼져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 규정 바로 밑에 보시면요, 이 기준과 관계없이 집 산 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세대주가 3억짜리 집을 사면 일단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아닌 건 맞지만요, 어떠한 이유로 조사 대상이 됐고 계좌를 보니까 부모님이 보내준 돈이 1억이 있다, 즉 명백히 증여로 볼 수 있는 자금 흐름이 있다면 이 전체 금액을 증여세 추정 대상으로 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이 돈을 번 기간이 짧을 테니까 취득한 자산 대비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클 거고, 그래서 조사 대상 선정 확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요, 이 나이가 몇 살이든 무조건 이만큼은 증여세 추징 대상이 아니다 하는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입니다. 부동산 매입 자금의 80%만 소명하면 된다. 이것도 유튜브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정보들 보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거예요. 이게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오해해서 그런 건데요. 결론은 2번과 비슷합니다. 상속세 계산을 할 때는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고, 돌아가신 분이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80%만 소명하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증여세를 추징하려고 하는 자금 출처 조사는 취득자금 전액을 소명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10억짜리 집을 샀다면요, 8억이 아니라 10억 5천만 원을 소명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금 출처 조사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기비용, 부동산 수수료, 이것도 자기 힘으로 낸 건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종 수수료 부모님이 내주시고 또 증여세 추징당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사전 전략을 잘 짜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공식 자료입니다. 1년에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인원은요, 평균 매년 2,500명 정도예요. 지난 5년간 총 12,000명 정도가 받았으니까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년 조사하는 숫자는 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이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세무조사는 AI가 할 수 없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조사 대상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총 추징세액은요, 8,00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1인당 추징세액이 평균 7천만 원인 건데요. 이게 웬만한 고소득 직장인 1년치 세후소득을 나라에 뜯긴 거죠.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나 평균이고요. 실제 대응을 하면 방어가 성공적으로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몇 억씩 추징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일선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청의 조사를 받으면 평균 1억 원 이상은 추징세액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회사와 조직은 실적을 따집니다. 인건비는 나와야 조사를 해요. 국세청도 일이 많고 사람은 늘 적다고 하는데 이 바쁘신 조사관님들이 착수를 하신다고 하면 인건비 나올 대상을 미리 선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아무 계좌나 뒤졌다가는요, 선량한 국민들 못 살게 구는 거고요. 행정력도 낭비한 셈이 돼요.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고, 그게 바로 국세청의 PCI 시스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자금 출처 조사는 일단 안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수 단계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이 계좌가 열리면 진짜 안 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사실 계좌가 깨끗한 분들은 뭘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 간 계좌 흐름이 복잡하다면 차라리 지금 증여세 조금 내고 금융권 대출 최대치로 받고 집 사셔야 합니다. 국세청이 내 계좌를 볼 비밀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부모님 돈 무이자로 빌리는 거 권하지 않아요. 이거 모든 분한테 통하는 찬스가 아니라고 했어요. 반면 부모님께 10억, 20억을 한 번에 빌려도 아무 일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설계를 하고 소명까지 대비해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제대로 쓰고 부동산원 소명도 정한 대응 방향대로 가고요. 그래서 탈이 안 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요즘 집 사고 한국부동산원이나 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소명 요청 받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걸 자금 출처 조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실거래 조사 소명 대응은 난이도 차이가 커요. 물론 이것도 자금 출처 조사 전초전 느낌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명할 때 여러 증빙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둘은 이 조사 주체도 방식도 차이가 크고 소명하는 포인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집을 살 때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고요. 조사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꼭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해요. 다음 편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해 오해하면 안 되는 3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요, 소득이 많으면 안 나온다. 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쓴 돈이 더 많다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참고 자료는 국세청의 자체 시스템인 PCI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식 매매 대금이나 코인처럼 국세청 전산에 안 잡히는 소득이 있는 분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적절한 증빙으로 소득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20대, 30대 만 받는다는 건데요. 40대는 안전하다 이런 거 없어요. 연령별로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금액이 있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증여를 받은 흔적이 있다면 추징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부동산 매입 자금의 80%만 소명하면 된다. 아닙니다. 매매대금 전부는 물론이고요. 취득세, 부대 비용까지 내가 낸 게 증빙이 되어야 해서 105% 정도 소명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세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세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으로 확대될 수 있거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조사가 번지지 않도록 점검이 꼭 필요하겠죠. 다행인 건 상속세 세무조사와 다르게 자금 출처 조사는 준비를 잘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똑똑한 자산 이전,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텍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